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을 통한 비트코인 해킹 한성대학교 서하정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 해킹 세 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수업의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를 통한 암호 해킹 방법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란 양자 상태를 활용해서 병렬로 다수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팅 장치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풀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을 기존에는 슈퍼컴퓨터도 풀 수 없었지만 양자 상태를 이용했을 때 이런 복잡한 난제를 단시간 안에 풀 수 있다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차세대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걸까요? 양자 역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비트 단위 컴퓨터에서는 0 혹은 1,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로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0과 1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0일 확률 43%, 그리고 1일 확률 57% 이런 형식으로 확률론적으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정답을 단 하나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답이 있다면 두 개의 답을 모두 다 넣어서 그 연산을 한 번에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렬 연산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얽힘입니다. 두 개의 큐비트가 얽히게 되면 한 개의 큐비트의 상태가 알려지게 될 경우 다른 큐비트의 상태도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양자 컴퓨터에서 텔레포테이션 이래서 이 순간이동 기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어떤 큐비트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의 상태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 양자역학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관점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큐비트가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의 큐비트를 가지고 두 개의 큐비트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정보 공유 및 동기화가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오가는 그런 프로토콜이 필요할 건데 여기에서는 저절로 되니까 매우 극도로 효율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간서입니다. 개선 결과 중 정답을 강조하고 오답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계산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벨롭먼트 로드맵을 IBM에서 제시한 겁니다. IBM이 전 세계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가장 크게 보이고 있는 업체이고요. 여기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때는 양자 컴퓨터 30큐빗 나옵니다. 60큐빗 나옵니다. 100큐빗 나옵니다. 400, 1000 이런 형식으로 연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큐빗 수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이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 디벨로퍼, 알고리즘 디벨로퍼, 커널 디벨로퍼 이 단위로 해서도 각각에 따른 그런 로드맵을 다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 관심사를 보시면 머신러닝을 최적화하겠다 아니면 최적화 연구를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것을 본인들의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봤을 때
IBM의 방향성은 맞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 성능이 매우 높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고 하게 되면 슈퍼컴퓨터의 영역을 뛰어넘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컴퓨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에서 일단 양자 컴퓨터 발전 동향입니다. 1980년대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 시뮬레이션 제안하였습니다. 80년대니까 벌써 40년이 다 되었죠. 40년 동안 그런 양자 컴퓨터는 거의 발전을 안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어떤 기초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양자 컴퓨터가 빛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현재 한 근 5년 사이에 양자 컴퓨터는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년도 쇼의 알고리즘으로 양자 컴퓨터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부각되게 되었고, 2019년 구글 양자 우월성 퀀텀 슈프리머시, 이게 무엇이냐고 하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자신들의 양자 컴퓨터가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퀀텀 슈프리머시를 달성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IBM, 아이온큐, 리게티 등의 회사에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IBM의 경우에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통해서도 양자 서킷을 생성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양자 우월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저희 현실 세계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이제 개발이 얼마만큼 빠르게 될 것이냐, 이것이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옛날과 다르게 양자 컴퓨터를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다 알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개발의 가속도는 더 붙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를 통한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알고리즘인 그로버와 쇼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는 해시 함수와 공개키 암호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암호의 보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로버 알고리즘은 미지의 값이 저장된 n개의 항목 중 원하는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n개가 들어가 있어요. n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n개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뭐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처음부터 찾을 수 있고 밑에 찾을 수 있고 중간부터 찾을 수 있고, 이거 평균을 뭐 내든 아니면 뭐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최악의 경우에는 n번 찾아야 되고 최적의 경우는 한 번입니다. 뭐 이것을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하게 되면 대략 n 정도의 복잡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로버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그로버 알고리즘은 기존에 이제 n번을 서치해야 됐다면 얘는 그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군데 동시에 모든 곳을 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모든 곳을 확인하는데 뭐 그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로버 알고리즘을 통하게 되면 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긴 하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값을 찾을 때 여기에 있을 확률 뭐 10%, 여기에 있을 확률 9%, 뭐 8%, 11%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확실하지 않는 거지. 이게 병렬적으로 찾긴 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이 값을 찾았다라고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그로버 알고리즘을 한 번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뭐 1하고 2, 3, 4가 있으면 이게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하다고 칠게요. 뭐 다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뭐 저희가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아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다 보면 정답이 2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형식으로 정답일 확률인 이 값이 증폭 과정을 통해서 더 커지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에는 정답은 2다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만큼을 필요로 하는 그 복잡도가 루트 n만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쇼어 알고리즘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R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RSA 알고리즘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풀리게 됩니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거 아니냐. 15를 3하고 5로 나누는 게 인수분해니까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인수분해는 이렇게 15라고 하는 간단한 수는 뭐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숫자는 한 이게 3000비트라고 칠게요. 3000비트면 컴퓨터를 가지고 풀더라도 저희가 평생을 풀어도 풀 수 없을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RSA ECC라는 알고리즘이 소인수 분해에 기반하고 있는데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쇼어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쇼어 알고리즘은 얘 알고리즘 복잡도를 기존에는 지수 시간이었지만 당 시간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 하루 안에 3000비트를 분해하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딱 정답 찾게 되면 저희는 그 값을 가지고 RSA를 해킹하고 ECC를 해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는 지금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개발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다 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도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동해 가자라는 그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에 따른 비트코인 해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해시 함수에 대한 해킹입니다. 해시 함수는 SHA-256에 대한 해킹일 거고요. 라이프핸드 160 이거는 사실 메시지를 압축시켜주는 암호학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축소시켜주는 거고 그것이 이제 뭔가 보안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HA-256을 저희는 글로벌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시 함수에 대한 해킹인데 지금 사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기 앞서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매우 성능이 좋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해시 함수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HA-1이라고 하는 이 SHA-256 이전에 있었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SHA-1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없었지만 지금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해킹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절대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데 뭐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미래는 모르는 이야기니까요. 뭐 양자 컴퓨터 아니라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도 해시함수 해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시나리오로 해킹이 되는 것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프로토콜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굴 효율성 파괴입니다. 해시 역상을 찾음으로써 POW 과정을 빠르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시 역상이라고 해서 입력을 넣어서 나오게 되는 출력이 있을 건데 이 출력으로부터 다시 입력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해시 역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양자 컴퓨터가 가까워지면 저희가 그 비트코인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 0이 몇 개 있고 XXX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역상을 찾는 거예요. 역상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 역상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역상을 찾게 되면 그 역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이제 바꾸고 싶은 블록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얘부터 바꾸고 얘 바꾸고 이런 형식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게 되면 일단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채굴 방식이 이 방식을 통해서 원래는 0의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는데 양자 컴퓨터로 이거 늘리는 건 1도 아니게 돼버리면 채굴은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채굴이 95%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이제 단기간에 되진 않을 거라 생각되고 특히나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는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채굴은 일단 완료될 거기 때문에 채굴 효율성에 대한 파괴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무결성 손상입니다. 블록체인의 연결은 이전 해시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데이터를 가진 블록 생성 혹은 기존 블록을 위조하여 블록체인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프리비어스 해시랑 블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 블록을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도 수정해야 되고 여기도 수정해야 되고 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저희가 해시 값을 역상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 블록 해시를 조작하려면 단순히 역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간 프리픽스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 내용이 조작된 상태에서 역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프리디파인된 역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역상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공격 기법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아무튼 역상 찾을 때 입력값이 유효한 블록 데이터, nonce, transaction, 타임스탬프까지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개키 암호에 대한 해킹입니다.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높아서 그러면 이게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해시 함수는 그 양자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이 매우 복잡했지만 공개키 암호는 이거는 해킹이 가능해지는 레벨로 가고 있고 대략 10년 안에 그 목표치에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서명을 위조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서 이걸 사용한다. 사실 저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것의 가치는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지갑에 들어가 있는 돈. 근데 이 돈을 그 누군가 해커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트랜잭션을 첫 번째 언어가 두 번째 언어 넘길 때 자신이 이제 넘기겠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혹은 검증을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이 트랜잭션에 대한 해시 값을 서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모든 나의 지분을 넘기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건데 이 서명을 하려면 공개키 암호를 써야 되고 근데 공개키 암호가 해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서명을 해커가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지만 해커가 저의 서명을 위조를 해서 트랜잭션을 만들어내고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자신이 인출해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라는 매우 강력한 가정이 결코 현재는 그렇게 강력한 가정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여기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풀게 되는 그 문제에 매우 큰 의지를 하고 있고 그 의지는 큰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기반하고 있는 타원곡선 알고리즘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전에 봤던 것처럼 서명값을 위조하게 되면 그 서명값을 통해서 지갑을 다 인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다만 약간 걱정을 덜어도 될 부분은 암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2040년 정도에 ECC가 해킹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알겠는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적으로 원장을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이냐 뭐 고민하겠죠. 20년 후 당연히 양자 컴퓨터 나왔을 거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붕괴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가치는 지금 어마어마하니까요. 하드포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타원곡선 암호를 양자 컴퓨터에 안전한 PQC로 바꿔야 됩니다. 양자 내성 암호로 바꿔서 다시 새롭게 트랜잭션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사용 중인 ECC 알고리즘은 양자 내성 암호로 바꿔야 되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양자 내성 암호의 경우 공개 키와 서명의 크기가 ECC에 비해서 수백, 수천 배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것은 큰 통신 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네트워크 기술이 단연간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그 부하는 생각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